이번 시간에는 고객 의뢰사항 청취 및 고객 만족도 확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자동차 정비 고객 상담의 3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권영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한 학습하나요? 네, 오늘은 고객 의뢰사항에 대한 청취와 고객 만족도 확인에 대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리 작업을 할 때 만나게 되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객이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듣고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차체 정비 작업을 마친 후에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서 만족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학습에 앞서서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자동차 정비 고객 상담에서 능력 단위 요소, 고객 의뢰 사항 청취하기, 수리 범위 비용 설명하기, 수리 내용 설명하기, 고객 만족도 확인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객 의뢰사항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차량의 수리 범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업 지시서에 따라 고객을 자동차 정비 전후 가정 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의뢰사항 청취, 수리 범위, 비용, 수리 내용 설명, 고객 만족도 확인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급장치 정비, 흡배기 장치 정비, 연료 장치 정비, 자동차 엔진 정비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고객, 수리, 비용, 고객 만족, 수리 비용, 설문조사, 매너, 청취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럼 학습에 앞서서 고객 의뢰사항을 청취하고 고객 만족도를 확인할 때 학습자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핵심 사항 어떤 게 있나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 작업을 할 때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에 다루어지는 학습 내용에서도 적절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현장에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객이 원하는 사항들, 또 고객 만족도를 확인하는 항목들이 참 많을 텐데 그에 적절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중요한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우선순위에 맞게 정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아서 기대가 아주 큰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비즈니스와 자기관리 예절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하여 생활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마다 공통적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타인을 대하는 모든 언어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 긍정과 타인의 긍정을 마음가짐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배려할 줄 아는 생활 태도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갖출 수 있으므로 긍정지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사학입니다. 인사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경의의 표시이며 정성의 마음으로 하는 친절과 협조의 표시입니다. 고객이 정비호수를 찾아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하던 일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고객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고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응답보다는 자신이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합니다. 즐겁고 명랑한 사회생활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꼭 실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인사는 국적과 세대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수 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자 간섭이지만 우리의 생활 속의 습관처럼 배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사의 격식과 방법 등을 좀 더 쉽게 세밀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회든 기본부터 세련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로서의 인사는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표현이며 어색하고 무한한 서로의 입장에서 벗어나 가장 빨리 서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서로의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인사 자세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상체를 자연스럽게 편 채 양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단정하게 바지 재봉선에 붙입니다. 만약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할 경우에는 오른손 위에 왼손이 오도록 모읍니다. 발 뒤꿈치는 붙이고 발끝은 안정감을 느끼도록 30에서 40 정도를 벌리고 허리와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 뒤 시선은 수평으로 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고객 눈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으로 허리, 목, 머리가 일직선이 되게 상체를 숙인 채 고객의 발끝을 보고 자신을 발끝으로부터 1.5에서 5m 앞을 보는 자세에서 1초 정도 잠시 멈춤으로써 예의를 표한 후 허리를 다시 펴니다. 허리를 펼 때는 숙일 때보다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허리를 편 후에는 미소를 띤 얼굴로 고객의 눈을 다시 보며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먼저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체를 자연스럽게 펴고 오른손이 왼손 위로 오도록 가진을 모아 아랫배 부분에 가볍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붙이고 발끝은 15도 정도 벌립니다. 그 후 허리와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시선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미소 띤 얼굴로 고객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허리, 목, 머리가 일직선이 되게 상체를 숙인 채 고객의 발끝을 보거나 자신을 발끝으로부터 1.5에서 3m 앞을 보며 1초 정도 잠시 멈춤으로써 예의를 표한 뒤에 다시 허리를 펴니다. 허리를 펼 때는 숙일 때보다 천천히 진행하고 미소 띤 얼굴로 고객의 눈을 다시 보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사 자세를 숙지하고 있어야 어느 상황에서도 올바른 자세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의 자동차를 점검할 때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점검 시간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고객님께서는 잠시 고객 대기실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검 정비를 마치고 고객을 배웅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날씨에 따른 인사입니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눈길 조심해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모 및 복장입니다. 매니저의 복장입니다. 매니저의 복장은 업체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고객을 상담하고 검사하는 전담 매니저가 따로 있는 경우는 복장을 깔끔히 하고 활동 불편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에 기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고객의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일회용 매트를 사용합니다. 정비사의 복장입니다. 머리와 모자입니다. 정비사의 머리는 짧고 단정한 것이 좋습니다. 엔진이나 자동차 밑에 들어가 작업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머리가 길 경우에 흘러내리거나 작업 시
불편을 초래할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를 착용하여 작업자의 불편을 덜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머리를 짧게 정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감과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규격화된 통일성 있는 모자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작업의 성격에 따라 불편할 때도 있으므로 작업 시 상황에 따라 선별하여 착용합니다. 복장입니다. 작업복의 규격에 맞는 단체복으로 통일하는 것이 단정하고 고객의 믿음을 주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며 상하 분리 또는 일체형이 있습니다. 분리형은 작업 중 버클로 인해 차량 외부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허리띠의 버클은 가려진 상태가 되도록 좋습니다. 상하 일체 복장은 작업 시 가장 보편화된 복장인데 너무 작거나 클 경우에 작업에 많은 불편을 따르므로 체형에 맞는 것으로 선별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화입니다. 정비사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용 작업화를 신어야 합니다. 전용 작업화는 일반 작업화와 달리 신발 앞쪽에 철편이 들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의 끈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철편이 없는 신발을 신으면 무거운 물건이 떨어졌을 경우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끈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작업을 할 때 발에 밟혀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갑입니다. 작업 시 착용한 장갑은 늘 청결해야 합니다. 기름이 묻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 후 작업 장갑을 착용하거나 장갑 두 개를 겹쳐서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고객 자동차에 기름 묻은 장갑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장갑은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비사의 자세입니다. 자동차 점검 진단 시의 자세입니다. 자동차의 점검 진단을 시행할 경우 정비사의 자세는 매우 진지해야 합니다. 눈으로만 훑어보거나 기름 묻은 장갑으로 차의 실내 조작물을 만지거나 하여 오염물을 묻는다면 그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객과 함께 점검 진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시 부분을 막대기나 공구로 가리키거나 발로 툭툭 차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정비사가 성의 있게 점검 진단하는 모습이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사가 점검 진단 시 차트에 있는 점검 진단 방법에 따라 진지하게 성의 있게 점검하여야 합니다.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정비사의 자세입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당연히 바른 용모와 복장, 그리고 진지한 작업 모습입니다. 앉아서 하는 작업과 서서 하는 작업, 그리고 때로는 누워서 하는 작업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정비사의 자세에는 본인의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작업의 대상이 고객의 자동차, 즉 고객의 재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작업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에 기대거나 무리한 조건 형성, 청결 문제의 결려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리비용 설명입니다. 모든 고객은 저렴한 수리비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차량의 상태와 관련하여 나타난 현상과 수리 내용에 따른 수리비가 다른 정비업소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추가 비용에 들어간다면 고객으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규격에 맞는 올바른 부품을 사용하고 단위 작업에 의한 체계적인 금액을 하더라도 비용에 관한 불만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전에 미리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리 비용입니다. 수리 비용이란 수리해야 할 자동차에 들어갈 비용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두로 가격을 정하고 보험사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으로 고객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전달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비업소와 고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작업과 공림, 부품의 품목과 가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리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작업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균일하게 하며 고객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작업 내용과 비용, 무료 서비스 품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최종 결정은 고객의 서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비 비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고객에게 견적을 제시할 때 공손하게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이 수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정비사와 고객 간에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신뢰를 주는 수리비용 작성 요령입니다. 정확한 안전점검을 통한 수리비용 작성입니다. 수리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이 우선입니다. 고객의 설명을 토대로 특정 부분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방정비와 고객 자동차 관리의 성의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도 양해를 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전체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검 후에는 점검 시 발견된 이상 부위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수리비용 산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할 경우에 단위 작업에 필요한 동시 작업 항목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이유는 작업 지시대로 고객과 협의하에 작업을 진행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매니저의 풍부한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위 작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리 비용 작성입니다. 단위 작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수리 비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위 작업이란 정비 작업의 묶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종별 부분에 따라 작업의 종류와 부품의 품목, 가격, 그리고 정비 요금을 프로그램에 저장해 놓고 견적 작성 시 단위 작업의 내용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견적이 기재되므로 매우 편리하고 통일 가격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일이 작업 시에 발생하는 작업의 내용을 꼼꼼히 기재해 왔다면 그 자체가 곧 단위 작업 시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견적을 작성하면 다른 정비업소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리비용 책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비용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단위 작업의 데이터는 작성되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 특성에 따라 수리비용 비율입니다. 정비 서비스의 수리비용 중 부품의 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당 작업자의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즉 메인하우의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정비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한 정비업소와의 차이가 너무 크면 불신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지역적 특성을 살펴서 수리비용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수리 내용 설명입니다. 자동차 정비 분야를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며 자료 영상물을 이용하여 교환 수리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 고객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객에게 수리 과정을 설명한 다음 수리 내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전화, 이메일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탁상 공론에 그칠 뿐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이메일 서비스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예약 정비 스케줄에 따라 하루 작업량을 정하고 새롭게 확보된 방문 고객 수를 예상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 많은 고객은 아닐 것입니다. 이때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매니저는 하루나 이틀 시간을 정해놓고 서비스를 받고 다녀간 고객의 명단을 정리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전화,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자동차를 점검하는 시간은 안전을 위하여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검 시간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안다고 해도 시간이 없어 정비업소를 찾아 서비스를 받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방정비 차원에서 한번 방문했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별로 전화,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정기 점검 시기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 불만 최소화 방안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앞서 말한 대로 철저한 고객 관리와 신속한 서비스 제공, 앞선 기술로 고객을 맞이하면 됩니다. 또한 매니저의 역할과 작업자의 역할, 전 직원의 공통된 노력으로 불만의 발생 원인을 줄여 나가야 하며 원인을 분석하여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일 업무 시작 전 고객 서비스 의식 고취를 위한 회의와 예약 정비 검토, 고객 데이터 정리, 해피콜 등 하루 업무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일과의 시작을 만들어 가는 것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객 불만족 처리입니다. 고객 불만의 유형입니다. 친절과 신뢰가 기본이 되는 정비 현장에서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업소에 차량을 정비하러 온 고객 중에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비업소의 환경입니다. 예전과 달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고객을 눈높이도 한창 높아졌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깨끗한 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분위기 있고 우아한 곳에서 마시기를 원하듯이 자동차를 수리하더라도 기왕이면 규모 있고 깨끗한 곳을 선호합니다. 그 자체가 곧 정비업소의 정비 실력이나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고객들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비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챙겨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고 변화에 맞춰가야 합니다. 정비업소 전체의 청결과 정리 상태를 유지하여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동차를 완벽하게 고친다 하더라도 협소한 정비 라인, 불결한 고객 대기실 및 화장실을 접한 고객은 편치 않은 마음을 갖고 다시 찾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환경을 연출함으로써 믿음이 가는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작업자의 태도입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매니저나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언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솔하거나 상냥하지 못한 인상은 고객을 불안하게 합니다. 고객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과 상관없는 타인과의 대화 상이라 하더라도 비속어나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작업 중 개인 사정으로 전화하는 일 등은 정비기술과 상관없이 두 번 다시 찾고 싶지 않는 정비업소로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질문에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것은 고객을 무시한 듯한 느낌을 주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고객 불만 시초가 되는 일입니다. 늘 고객을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손하며 친절한 정비사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작업 시간의 연장은 고객 불신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불가피하게 작업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대기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고객의 양해를 얻어야 합니다. 차량 수리의 불만족입니다. 작업자의 판단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업 시스템에 따른 작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간혹 부족한 부분이 생기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은 대부분 항의하게 됩니다.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불완전한 정비라면 반드시 잘못을 시인하고 재작업을 행해야 합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든 실수로 인한 발생한 일이든 상관없이 고객을 항의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객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완벽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의 불만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자동차 수리를 모두 마쳤을 때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리 비용입니다. 모든 고객은 저렴한 수리비를 원합니다. 차량에 발생한 문제와 수리 내용에 따라 수리비가 다른 정비업소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 고객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 작업에 의해 체계적인 금액이라 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공림 비율을 정하여 정비업소 간의 차이를 줄이고 고객에 맞는 부품의 사용, 서비스 개선 등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면 비용에 관한 불만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 중 차량 관리입니다. 작업 중 차량의 청결 유지 문제도 고객 불만 중 하나입니다. 고객이 정비업소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저분한 정비호스의 환경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객은 정비호스가 깨끗하지 못하면 정비사가 작업 중 자동차의 실내를 더럽히거나 않을까 생각하여 말도 못하고 속을 끓이는 일이 많습니다. 정비사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지만 그래도 정비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을 마치고 출고하기 전에 반드시 세차를 하도록 합니다. 사후 관리입니다. 고객 불만족 중 대부분의 기술 부족과 정비 실수로 인한 것입니다. 정비호스를 찾은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차 수리였습니다.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불만도 있겠지만 자동차 수리가 불안전하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실수 있는 게 마련인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모든 것이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비를 알려 하면 반드시 작업자는 고객과 동성하여 시운전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며 회피콜을 통해 하루 이틀 뒤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확인하여 사후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고객 의뢰사항 청취. 고객의 의뢰사항을 청취하여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객 의뢰사항을 분류하고 차량 상태를 파악한 다음 차량 상태에 따른 정비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리비용 설명. 차량의 상태와 관련하여 나타난 현상과 수리 내역에 따른 수리비가 다른 정비업소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 고객으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규격에 맞는 올바른 부품을 사용하고 단위 작업에 의한 체계적인 금액이라 하더라도 비용에 관한 불만은 생길 수 있으므로 작업 전에 미리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객 만족도 확인. 첫째, 작업 지시서에 따른 정비 전후 과정 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둘째, 고객 만족도 조사. 전화, 이메일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셋째, 정기 점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넷째,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은 고객 의뢰사항 청취와 고객 만족도 확인에 대한 학습을 했는데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사회는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자와 고객이 만나서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고객이 원하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비 지침서와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정비 지침서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자동차 차체 정비 작업을 하면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 학습을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